네, 안녕하세요. 인생 서점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한번 나누었던 책이죠. 공부 못한 아이. 예, 오늘 네 번째 시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 나누지 못한 내용이 있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저자는 함정민, 고위진, 이진주, 출판사는 해냄. 2019년 8월 28일 출간일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키워나가는 아이들. IVA 중학교. 선생님이 문을 열어줄 수 있지만 너 자신이 들어와야만 한다. 모든 답을 알 수 있는 것보다 질문하는 것이 낫다. 미국 IVA 중학교 벽에 붙어있는 문구다. 이 중학교에는 독특한 교육과정이 있다. 아이들의 지적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호기심, 궁금증, 정중함, 편견 없음, 창의성, 배려심, 그리고 생각하는 끈기, 용기, 도전의식 9개의 가치관을 집중적으로 배운다. 호기심, 용기 등 각각의 덕목이 잘 드러나는 이야기나 역사 속 인물의 이야기를 읽고 어떻게 실천하고 싶은지를 배우는 것이다. 어떤 아이는 끈기를 성장시켜 보려 하고 어떤 아이는 수업에 참여하는 적극성을 키워간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성적이 아니라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성장시키는 데 목표를 둔다. IVA 중학교는 왜 이처럼 가치관을 성장시키는 데 중점을 둘까? 제키 브라이언 교장의 이야기다. 학생들에게 삶의 고민이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고 싶습니다. 학교는 배움을 얻기에 좋은 장소이지만 학교를 떠나고 더 이상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그 배움은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배울 때 그들의 가치관도 자랄 수 있게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서도 어떤 삶을 살지 스스로 생각하고 실행할 힘을 갖게 됩니다. 역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틀려도 괜찮아. 질문해도 괜찮아. 작년에 한 아이가 IVA 중학교로 전학을 왔다. 그 아이는 수학을 제일 못한다고 했고 자신감도 없어 보였다. 그런데 그 아이는 다른 아이들이 활발하게 질문하는 것을 보고 무척 놀랐다. 전에 다니던 학교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몰라서 질문한 게 하나도 창피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아이는 자신 없어 하던 수학 시간에 손을 들어 질문하기 시작했다. 선생님, 확실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다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심지어는 앞으로 나와서 칠판에 풀어보기도 했다. 전에 다니는 학교였다면 앞에 나와서 문제를 틀리고 실수를 하면 놀림을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IVA 중학교에서는 달랐다. 틀려도 괜찮고 질문해도 괜찮았다. 반 친구들도 도와주었다. 그 아이는 계속 노력했고 수학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더 이상 자신이 수학을 못하는 학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이 아이뿐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대해 자긍심을 느끼고 있었다. 저는 학교가 좋아요. 왜냐하면 학교는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도와주고 더 많이 배우도록 도와주거든요. 시험이나 쪽지 시험에서 답을 틀리면 전 학교나 다른 학교 학생들은 놀리거나 별명을 만들어 불렀어요. 하지만 여기는 무엇을 더 배워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삶의 방향에 대해서도 가르쳐줍니다. 수업이 즐거워요. 다 같이 즐겁게 공부해요. 답을 못 찾을 때도 창피하지 않아요. 문제를 틀리면 친구들이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문제의 답을 틀리면 다들 큰일이 난 듯이 저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이 학교 친구들은 답을 찾게 도와주고 선생님들도 많은 도움을 주세요.
이런 분위기라면 정말 아이들이 용기를 내서 질문하고 문제도 풀어보고, 그죠? 좀 공부할 수 있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이 학교에 들어온 뒤 무엇이 가장 달라졌을까? 제키 브라이언 교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가장 많이 바뀐 것은 학생들이 손을 들고 질문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는 겁니다. 이곳의 교육 환경이 용기를 북돋아주기 때문일 거예요. 수업에서 학생들은 제가 이 문제에서 틀렸어요 라고 거리낌 없이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틀린 점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이해하지 못했거나 조금 더 알고 싶으면 자유롭게 질문합니다. 작년에 과학에서 천문에 대해 진도를 나갈 때 우주의 시작부터 어마어마한 질문이 쏟아졌어요. 질문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유대인들은 무엇을 배웠니? 라고 질문하지 않고 오늘 어떤 질문을 했니? 라고 질문을 한다고 하죠. 생각의 시작은 의식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학생들은 자유롭게 질문하고 틀린 점을 함께 풀어가면서 배움을 즐기고 있었다. A를 받으려고 하는 공부가 아니라 궁금해서 배우는 공부에는 열정이 샘솟기 때문이다. A를 받으려고 하는 공부가 아니라 단지 잘하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기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한 공부. 당연히 이렇게 궁금해서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한 공부는 재미있어지고 또 마음껏 실수, 실패를 허용하는 그리고 열정을 샘솟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성장시키는 아이들. 등교한 아이들의 옷차림에 특별한 날이 있다. 이날에는 아이들이 각자 책이나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를 변장한다. 워킹 데드, 반지의 제왕, 메이즈 러너, 캡틴 아메리카, 해리포터까지 아주 다양하다. 요한이라는 학생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각자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를 변신하는 날이에요. 저는 책에 나오는 기사고요. 아리아나라는 학생이 말합니다. 다른 친구의 의상을 보는 것도 재미있어요. 제 친구도 저와 같은 에나벨이에요. 머리가 초록색은 아니지만요. 캐릭터로 분장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자신이 좋아하는 캐릭터가 겪는 시련을 살펴보고 어떤 가치를 믿고 시련을 극복했는지를 경험한다는 의미도 있다. 예를 들어 잠자는 공주를 깨운 가치는 진실한 사랑임을 캐릭터를 통해 경험하는 것이다. 한 남학생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말할 수 있어서 좋다라고 했다. 서로 다른 캐릭터의 옷을 입고 한자리에 모인 아이들이 지난 일주일간의 성장 경험을 발표한다. 선생님이 한 아이를 지목하면 전교생이 잘 보이는 중앙에 나와서 2분 동안 발표를 한다. 선생님들도 노란색 원피스에 여우꼬리를 붙인 차림으로 학생들 사이에 섞였다. 그러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캐릭터가 어떤 식으로 시련을 극복하는지 간접 경험을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접 경험을 통해서 그 캐릭터가 느끼는 감정, 그죠? 그런 것들을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겠네요. 제키 브라이언 교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 학교에서는 누가 A를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자신의 가치를 성장시키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경쟁구들은 거의 없어요. 경쟁에 익숙한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받고 싶어하고 남보다 더 빨리 하고 싶어하고 성적으로 스스로를 대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학생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게 됩니다. 성적 같은 것들은 우리의 가치를 결정짓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10분의 기적, 수업의 의욕과 자신감이 생긴다. 미네올라 중학교. 미네올라 중학교는 매일 수업을 시작할 때 독특한 의식을 진행한다. 아침에 10분 동안 어떻게 하면 뇌를 자라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디오를 보거나 글을 읽으면서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을 쌓는다.
우리는 점점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똑똑해집니다. 장애물은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뭔가 어려운 것을 극복했을 때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가장 중요한 건 공부가 여행이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여정의 단계마다 성장할 또 다른 기회가 있습니다. 성장을 붙돋는 문구를 보면서 마음의 힘을 키워가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 10분의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공부를 하게 된다면 공부가 이제 다가오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우리나라 교육 현실도 너무나 필요한 그러한 신념 체계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능력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성장하는 것.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뒤로 교사들의 태도는 달라졌다.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만 지시하던 방식은 사라졌다. 교실에는 아이패드를 비치해서 궁금하면 아이들 스스로 검색해 자기만의 답을 찾는다. 혼자 모든 수업을 진행할 필요가 없어진 교사는 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배우면 그 옆에서 길을 안내해준다. 모든 부모가 미네올라 중학교의 수업 방식을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아이가 최고가 되길 바라는 부모들은 더디게 진행되는 수업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다. 아이들의 도전을 부추기고는 끊임없이 칭찬하고 응원하기보다는 바로 문제에 대한 답을 알려주기를 원했다. 매튜 게번 교장은 아이들이 공부하려고 도전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설득했다. 이 학교의 교육과정이 학생들의 새로운 도전을 편하게 포용하고 그 도전이 얼마나 어렵든 회복력을 갖게 하고 자신의 무한한 잠재력에 확신을 갖게 하고 일생에 걸쳐 학습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졸업할 것이라고 자신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도전에 대한 중요성을 어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튜 교장이 이렇게 자신한 이유가 있다. 지난 3년간 능력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것이라는 신념을 가르쳐온 결과 학생들의 독서와 수학 목표 점수가 크게 올랐다. 뉴욕의 많은 학군에서 독서와 수학의 평가 방식은 좀 독특하다. 먼저 목표 점수를 제시하고 그에 도달하면 더 어려운 문제를, 틀리면 더 쉬운 문제를 내서 아이들의 학습 수준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1년에 3차례 시험에서 목표 점수를 제시했다. 처음 성장 믿음 훈련을 한 해에는 학생의 절반이 독서 시험에서 7학년 목표 점수를 달성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전체 학생의 77%가 목표 점수를 달성했다. 인종도 다양하고 문화적 배경이나 빈부의 차가 심한 지역임에도 능력은 성장한다는 믿음이 학습 효과를 높인다는 것을 증명한 결과다. 컬럼비아 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개인의 능력은 변하지 않는다는 믿음 그룹과 능력은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했다. 시험을 본 후 각자 쓴 답이 맞았는지 알려줄 때와 틀렸던 문제의 정답을 알려줄 때 뇌를 관찰했다. 두 그룹의 뇌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동했다. 능력이 정해져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쓴 답이 틀렸을 때 뇌가 가장 활성화됐다. 반면 능력이 성장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맞춘 답을 알게 될 때보다 틀린 문제에 대한 정답을 알게 될 때 뇌가 더 활성화됐다. 결국 틀린 문제에 대한 재시험을 봤을 때 점수가 더 향상된 것은 능력이 성장한다고 믿는 그룹이었다. 재미있는 실험 결과죠. 고정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틀린 답을 썼을 때 뇌가 활성화되고, 그죠? 성장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틀린 문제에 대한 정답을 알게 될 때 뇌가 활성화된다. 라는 실험 결과입니다. 수학 문제와 같은 도전 과제도 처음부터 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통해 성장한다고 느낄 때 배움의 힘이 커진다.
다음은 김주환 교수의 설명이다. 중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 능력이 성장한다는 신념을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가르쳤더니 아이들이 중학교 3학년이 됐을 때 지능, IQ죠. 예, 지능이 20에서 30씩 올라갔다고 밝혀졌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지능은 지속적으로 변해요. 마치 우리의 몸무게가 지속적으로 변하고 우리의 근력이 지속적으로 변한 것과 같습니다. 미네올라 중학교에서 수업은 몇 번의 도전 끝에 과제에 성공한다고 끝나진 않는다. 그렇게 몇 단계의 과정에 성공하면 교실 창문에 화이트펜으로 자기 이름을 남긴다. 포기하지 않고 나의 의지로 얻어낸 작은 성공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다. 여기에는 학교 가기 싫어했던 데니얼의 이름도 있다. 몇 번의 실패 끝에 성공하고 이름을 남기는 이 경험은 앞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서 만나게 될 문제들의 긍정적인 마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네, 제가 지난번에 나누지 못했던 내용 또 추가적으로 옮겨서 함께 읽어봤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학교들이 많이 늘어나서 아이들이 공부하고 싶은 마음, 열정, 그리고 이러한 가치관 중심의 교육을 받는다면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인생 전반을 놓고 봤을 때 또 아이들에게 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않을까 그런 생각을